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알려주는 정색만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진짜 유일하게 조회수 2만 회가 넘는 영상이 있어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조회수가 많다 보니까 질문들이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질문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인데요. 나이,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만기 제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다른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이제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딱 만 34세까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병역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냥 만 34세예요. 바로 두 번째 질문은 4대 보험 유무, 무소득자, 그다음 신용등급 이렇게 세 가지 좀 묶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4대 보험 유무에 관해서는 무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이 없어도 돼요. 소득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면 뭐 프리랜서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없으면 안 돼요. 4대 보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는 무조건 있으셔야 된다. 하지만 무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이 없어도 됩니다.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출이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이제 가장 크게 좌우되는데, 은행에 문의해 본 결과 1등급에서 6등급까지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가 거의 나온다고 하고 7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케바케라고 합니다. 신용등급이 만약에 낮다고 하더라도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가 나오는 경우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 정책 소개에 보면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무소득자인데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무소득자여서 이제 뭐 대출이 이 대출 안 된다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일단은 아니에요.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게 대출이 안 되니까 이거 무소득자도 된다고 해서 온 건데 라고 이제 물어보시고,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가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거기서 보증서가 나왔는데 은행 내부에서도 이제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13개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 13개 은행이 다 이제 매뉴얼이 달라요. 그래서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서 부결이 날 수도 있고 가결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행에 직접 상담을 하시면서 내가 왜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보증서가 나왔는데 은행 내부에서 안 된다, 다른 은행을 가보시던가 아니면 다른 지점을 가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대출 한도인데 7천만 원까지거든요. 대학생분들이 보증서가 나온다는 조건 하에 7천만 원까지 다 받아가고 계시고 있어요. 근데 물론 개인마다 신용등급이 다르고 거래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조건만 갖춰진다고 하면은 대출 한도 7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경우가 은행 내부 등급 심사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그 은행마다의 영업 매뉴얼이기 때문에 상담하시는 은행원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조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은행별로 이자율이 달라요. 5군데 정도 알아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10월 17일 기준으로 2.64%입니다. 2.64에서 2.8까지 이게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다음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나온 전세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분들이 그렇게 꺼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류들이 좀 적단 말이에요. 이 청년 맞춤형 상품이 그 은행 상품이랑 절차가 똑같아요. LH 물건은 구하기 힘들다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집의 융자 비율이 어느 정도면 대출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나는 조건이 다 되지만 들어가려는 집이 만약에 담보대출 최대한 받아가지고 이제 뭐 70% 이상 받았다던가 실제로 이 대출이 나오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뭐 한 40%, 30% 뭐 이 정도의 담보대출이라면 가능할 거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은행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맞춰가지고 또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같은 은행을 가도 상담해 주시는 분들마다 또 다르고 이 은행에선 되고 다른 은행에선 또 안 되고, 저도 이상해가지고 좀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하시는 은행원 분들의 재량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충분히 건실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기본적으로 보증서가 나오고 조건이 된다고 하면은 자기 재량으로라도 조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가짜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시는 경우들도 막 존재한다고 해요. 이 은행원 분들도 그런 리스크를 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대출이 안 됩니다, 4대 보험 때문에 안 돼요, 이런 답변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점마다도 다를 수 있는 것 같고 은행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 같은 경우가 조금 말이 많은 상품이긴 해요. 왜냐면은 19년도 5월에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취급하는 은행이라고 해서 갔더니 담당자가 이 청년 맞춤형 이걸 모르더라,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취급 안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글들도 봤는데 자기 담당 업무가 아니면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같은 경우는 정말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죠. 특히나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복지의 개념으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은행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펀드나 보험 파는 것보다 조금 돈이 덜 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일은 많고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도 확실히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제 연락을 해보고 상담을 해본 결과 많은 은행원들이 최대한 많이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상담하러 오시는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거 된다라고, 무소득도 되고 신용등급이 낮아도 된다라고 이제 그 홍보를 보고서 가신 분들이고, 월세를 조금이라도 아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이제 조금 상담하러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은행에 그렇게 대출 상담을 하러 가는 것 자체가 마음이 어려워요. 대출 상담하는 거 저도 지금 되게 어려운데, 그 미래에 투자하는 청년이 그 상담해 주시는 은행원분들의 우량한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상담해 주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부결이 많이 난대요. 실제로 은행 내부의 매뉴얼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조금 더 깊이 상담해보면 좋을 텐데, 혹은 전화 상담으로만 끝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절감을 느낄까 두려워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제2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상담을 하고 대출을 받으시고 이제 신용등급에 이제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꼭 은행 영업점에 나오셔가지고 상담을 꼭 받아보시라. 꼭 이 청년 맞춤형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맞는 상품들, 이런 것들을 꼭 꼬치꼬치 물어서 상담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워낙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시고 부결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대요. 대부분의 은행원분들이 최대한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게 훨씬 더 자기에게 유리할 수 있고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꼭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를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서류 지참을 다 하신 후에 은행을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만약에 대출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왜 보증서가 안 나왔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내부의 규정이나 내부의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 상담해 주시는 분께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해결을 해야지 이거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아예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다른 대출로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내부의 사정 때문에 안 된 경우에 다른 지점 혹은 다른 은행에 가셔가지고 또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은행에서 상담을 했다라는 얘기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1금융권, 그리고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